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아주 생각보다 빨리 코레일 관광개발 25년 3차 채용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사실 정규직 채용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체험형 인턴까지 동시에 떴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 인원이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많아요. 하지만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정규직 채용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친구들의 좀 불만과 걱정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인턴을 했던 친구들의 불만과 걱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회사 내부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들, 그리고 이번 채용안에 바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느낀 점들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규직 지원을 할지 아니면은 체험형 인턴을 지원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속 시원한 기준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지원 과정에서 실수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또 달라진 부분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탈락자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니까 제 영상 속의 이야기들 잘 따라와서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좀 준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공고부터 한번 볼게요. 꽤 여유있게 기간을 줬습니다. 2주니까 꽤 괜찮죠. 자, 보시면 정규직이 서울 27명, 부산 4명, 대구 1명, 그 다음에 SRT가 서울 10명, 부산 2명. 대규모긴 해요. 그리고 이제 체험형 인턴이 진짜 대규모인데 서울 37명, 부산 21명, 대구 5명, 익산 1명, SRT도 이제 서울 10명, 부산 2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정규직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네요. 정말 바늘 구멍을 뚫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 이제 이 서류 전형에 바뀐 점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항목이 600자에서 800자로 다 추가가 되었고 직무수행 계획서가 1000자가 아니라 800자로 최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다른 부분이죠. 일단 요 코레일 관광개발 체험형 인턴 수료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지원 시 3점이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험형 청년 인턴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산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는 가산점 미부여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서울의 청량리역 근처에 이제 지사가 한 개 더 생겼더라고요. 이게 동대문구 왕산로 이 부분인데 사실 부산에 부전 쪽에 지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서울의 청량리 쪽으로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합격하면 이 셋 중에서 어디로 갈지는 아마 입사 후에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동일할 겁니다. 근로 조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빡빡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되죠. 면접이 거의 한 달 반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한다면 제가 봤을 때 서류 합격했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쭉 보시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서류 면접 심사 세부 사항에서 서류 쪽 부분인데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직접 제가 코레일 관광개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물어봐서 하나하나 다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육사항이 크게 바뀌었죠. 여기 실제 들어와 보면 아시겠지만 총 5개를 적을 수 있습니다. 교육사항 총 5개 작성할 수 있고요. 3개 이상부터는 이제 가산점 10점을 주는데 10점이 최고 만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3개 이상이 다 NCS 기반에서 직무 관련된 부분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1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적었는데 3개가 직무 관련 교육이 아니라고 이 서류 심사관에게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은 5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개를 작성했는데 3개 다 인정받으면 10점이 되는 거고요. 3개 다 작성했는데 3개 다 직무 관련 교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빵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증, 수료증, 자격증 등의 문서 증빙이 필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준 게 외국어 성적, 시험 자격증 성적으로 안 된다, 미인정이다. 교육은 정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NCS 직무 관련 교육으로 연결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가장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능력 단위에 도움될 수 있는 거, 직무 수행 내용에 도움될 수 있는 거, 혹은 필요 지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거,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면 아무래도 면접관의 이 서류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열차 승무원과 관련이 있는 걸 한 친구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거, 객실 승무 혹은 뭐 서비스, 관광 이쪽으로 관련된 교육 자격증이면 좋다. 여기서 이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거 도움될 거고요. CS 리더스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거, 관광통역 안내사, 국외 여행 인솔 자격증 이런 것들도 관광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안전, 서비스, 관광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 그럼 더 이상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건 작성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학교 교육에 작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승무, 관광, 직무와 너무 관련 없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이런 학과 교육과 관련된 건 빼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승무와 관련되는, 관광과 관련되는, 안전과 관련되는 전공 수업을 교육받았다면 학교라는 공식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물론 토익 성적과 같은 성적 증명서로 제출을 하게 되지만 토익이 아니고 전문 교육기관에 받아서 일정 학점을 몇 시간 동안 받아서 여러분들 이 학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직결되는, 관계되는 것이라면 면접관에 따라서 OK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서비스 안전, 관광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분야여야 학교에서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뭐 글로벌 관련된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인사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심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설명 적는 거에 있어서 NCS와 연결해서 승무와 연결해서 관광과 연결해서 좀 작성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2개만 돼도 10점이고요. 10점이 만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10점이 만점이다. 3개, 2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이 HSK 자격증 취득, 토익 자격증 취득 이런 거 작성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새롭게 생긴 게 있어요. 자격사항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민간 자격증을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민간 자격증, 토익 성적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교육을 받고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독학으로 CS 리더스를 땄다? 그럼 여기 자격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특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과 이수증도 받고 뭐 자격증도 받았다? 그럼 교육에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작성할 수 있습니다. HSK, 토익 스피킹 등등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5가지를 최대 작성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직무와 관련된 것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심사관의 입장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될 수 있어서 서류 합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간 자격증 중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항에 작성하지 못하는 자격사항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적인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일단 주 15시간 미만 경력을 미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수, 어디서 근무했냐 그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근속했냐라는 그 근속이 더 중요합니다. 경력 3년 이상에게 20점을 주기 때문에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3년 이상 오래 근속한 대신 항공사, 호텔 등 관광 및 서비스 계열에서 일한 경력, 이게 3년 이상 되면 서류 합격할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불리한 친구들이 있다면 좀 짧게 근무했던 친구들이 좋지 않아요. 호텔에서 8개월, 또 다른 호텔에서 6개월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보면은 이제 근무일과 종료일이 나와요.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게 또 따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경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형 인턴을 2번 했어요. 내가 위촉되고 해임됐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또 위촉해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9개월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건 18개월로 보지 않고 9개월로 본다고 합니다. 단일의 경력이 2년 이상, 3년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거. 더 중요한 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그 보험이 등록된 날짜 그리고 해지된 날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력증명서랑 날짜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 가장 유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땐 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연륜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정규직 채용 좀 신중한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걸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제, 이제 열차 승무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 같기도 해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기본이지만 3년까지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연장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정규직으로 모시기 위한 장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길게는 이 기간제만 5년을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지원하시면 서류에서 무조건 좀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알바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된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서류 합격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항 지상 직원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다. 20점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서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 계열에서 일한 경력이잖아요. 관광 및 서비스 계열에서 근무한 경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킹하는 면접관이 경력 기술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이 열차 승무원 직무에 도움이 되겠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비서 근무 경력, 그리고 영어 강사 근무 경력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유치원 선생님 그런 것도 다 교육 서비스 이런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영어 선생님, 영어 강사. 근데 그걸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직무에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열차 승무원할 때 도움이 되는 경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20점,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 10점이든 20점이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험형 인턴은 1년 이상 관광 서비스 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서류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 하신 분들 있죠. 3년 이상 되게 유리하고요. 기간제 열차 승무원 하신 분들 되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상직이든 호텔이든 근무 경력이 한 곳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있죠. 끈기, 근성, 성실함 보여줄 수 있는 분들, 그분들 서류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추가된 게 인성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규직 같은 경우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롭게 생긴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채용 인원을 보았을 때 정규직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4명, 2명.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이제 기간제 근무를 한 분들이 대부분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생신입으로 비벼볼 수 있다, 한번 삐지고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이제 KTX 서울, SRT 서울이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열차 승무 기간제 한 분들만 100% 뽑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 예를 들면 30%는 생신입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뒷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정채용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정규직 합격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력에 강점이 없다라고 했을 땐 그냥 1년 근무 경력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체험형 인턴부터 차근차근 타고 올라가는 게 일단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을 지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3가지에 부합한다면 정규직 지원을 고민해보세요. 현재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당장 무조건 정규직만 해야 되고 인턴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2번째, 기간제 또는 인턴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 내가 열차 승무 근무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 3번째는 내가 차별화된 오래 근속한 근무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정규직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다면 저는 일단은 체험형 인턴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형 인턴의 조건,
지원 조건, 사실 이제 정규직에 지원 안 하는 조건이 안 되는 모든 분들이 인턴인데,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 인턴에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내가 도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열차 승무원 정규직 채용에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 단계를 하나 둘 쌓아가면서. 두 번째는 내가 차별화된 서비스 경력을 하나 갖고 싶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객실 승무원 합격을 목표로 내가 경력을 쌓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체험형 인턴에 지원해서 6개월, 추가하면 8개월, 9개월까지 될 수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 근무 경력 쌓으면서, 공식적이잖아요. 공공기관에. 누구나 다 아는 직렬이고, 근무하면서 객실 승무원 준비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간 친구도 저희 SRT 여기 합격해서 근무하다가 요번에 대한항공 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설명드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인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항목도 글자 수가 많아져서 되게 멘붕오고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회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잘 준비해 두시고요. 제가 과거에 이거 자기소개서 항목 올려두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여력이 된다면 뭐 관련된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 샘플 예시가 이 테디쌤 유튜브 채널 유료 강의 멤버십에 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차 승무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들을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한번 제 유튜브 영상 열차 승무원의 모든 것 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될 겁니다. 재생 목록 보시면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봉사활동 이런 걸 전혀 작성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원하는 걸 맞춰서 준비해봐야겠죠.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그래도 원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제대로 해봐야겠죠. 잘 준비해서 어찌되었던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